안녕하십니까.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. 오늘은 7월 20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 이제 회원분들이랑 통화도 하고 원격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무섭게 꺾일 것 같으냐. 만약에 그렇다면 좀 종목들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. 이런 것이겠죠.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,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. 작년에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. 그리고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떤 큰 충격이 있었죠. 그것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 있다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 확 이렇게 시장이 빠질까?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금리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, 코로나 시기 때 금리가 장기 금리가 확 빠졌고 이번에 델타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그 전부터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야? 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. 요때 느낌은 진짜 우리가 상상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. 이런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금의 이것은 약간의 수급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거든요. 뭐냐면 어, 최근에 이제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금리가 이제 상승할 것이다.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고 상승한다. 이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것이고 가격으로 한번 봐볼까요? 이제 가격으로 보면 아이고 가격으로 이걸로 봐볼게요. ETF로 보면 금리랑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서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. 근데 지금도 국채 가격이 좀 오르고 있거든요. 이것에 대한 어떤 논리는 최근에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을 거다. 라고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베팅했던 글로벌 IB들이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쇼 포지션, 쇼 커버링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어떤 시장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이 꼭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것이죠. 근데 이 국채 가격, 즉, 그러니까 국채 금리를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.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이렇게 좁혀지면 시장이 안 좋은 지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대부분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이런 것들까지 이제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시장이 좋아지면 장기 금리가 오르고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격차가 벌어지잖아요. 근데 지금 그것이 좀 좁혀지고 있긴 해요. 보면은 단기 금리는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. 좀 짧게 보면 단기 금리는 오르고 있고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좁혀지고 있긴 하는데요. 이것이 경기 그 델타 변이인가?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일단 델타 변이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작년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. 작년에 코스피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도 코로나의 시작점 때부터 엄청나게 빠졌는데 그때와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때는 너무 처음 알지도 못하는 어떤 강력한 무언가구나 라는 생각에 공포심이 좀 많았는데 사실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앞으로도 더 나을 것이고 딱히 이렇게 색다른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들보다는 사망률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. 사망률이 과거처럼 이렇게 확 증가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되고 경기가 꺾이고 이런 건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마스크를 벗었잖아요. 근데 이제 과거에
사망률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이 백신의 보급률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백신의 보급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예전만큼의 공포감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 경기가 둔화되고 뭐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고 이렇게까지 이런 논리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소설은 씁니다.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그겁니다. 일단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직 경기 지표가 변하지 않았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금방 올라올 수 있을 것이고, 오히려 그때는 비중을 좀 실어서 다시 좀 매수해야 되는 이런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저희가 진짜 걱정하는 거는 경기 지표의 둔화인 거거든요. 경기 지표. 예전부터 한 몇 달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보면 2분기가 정점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,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, 그다음에 3분기 혹은 빠르면 올해 2분기가 실적의 저점 아니 고점이면 어떡하지?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둔화되는 것. 그것에 대한 어떤 주가의 선반영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면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려하는 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시장 하락이다. 이거는 사실은 저는 글을 쓰는 기자들의 논리인 것 같고, 저희가 진짜로 걱정하는 거는 경기 지표가 진짜 둔화되면 어떡하지? 이것인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지금 아직 2분기 실적이 뭐 몇 개 안 나왔습니다. 잠정 실적들이 몇 개 안 나왔는데 이것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하락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거라면 겁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그리고 뭐 좋은 회사들이 싸지는 이런 지금 과정들이 꽤 있거든요. 좋은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리고 하락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한 거면 차라리 이제 기회인 것이고, 근데 이제 2분기 실적 나오고 또 많은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둔화되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비중을 진짜 좀 의미 있게 좀 줄여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여쭤보신 내용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근데 이건 역시도 소설이죠. 뭐 맞고 틀리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. 근데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, 시장이 진짜로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코덱스 200이 있잖아요. 코덱스 200 마지막 물량을 매도할 것이고, 그때 꽤 많은 종목들을 좀 이익 실현, 그러니까 지금 수익 나 있는 것들을 이익을 더 이제 키우기보다는 이익을 확정해서 좀 보호하는 정도로 쓰고, 어, 일단은 아주 좋은 회사인데 싼 위치에 있는 것들은 비중을 줄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. 근데 실적이 꺾이면 그거는 뭐 시장과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격을 좀 이제 회원분들이랑 많이 하면서 회원분들이 생각보다 뉴스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,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꽤 많이 주식을 아시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막상 HTS나 실적을 딱 켜놓고 보면 모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뉴스를 많이 들은 것과 내 실력은 다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기초를 좀 해놓으셨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,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 핸드폰 번호 아시잖아요, 회원분들은. 그래서 전화하셔서 저랑 좀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보고 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뭐
많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조금의 어떤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예, 오늘 밤 고생하셨고요. 예,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